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함이나 통장의 숫자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우리 삶이 완성될 거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죠. 하지만 막상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생각보다 짧고 금세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요. 소유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법에 대해 10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귀를 열고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찾는 여행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째, 빈손의 역설,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이유를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곧 승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그 짜릿함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물건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새로운 소유를 찾아 눈을 돌리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소유에 집착할수록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은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소유는 외부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행복은 내부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손에 든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손으로 지금 이 순간의 햇살과 바람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가진 나보다 느끼는 나를 먼저 만나보세요. 소유의 삶은 결과 중심적입니다. 반면 존재의 삶은 과정 중심적이죠.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 소유에 익숙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 어떤 사진을 찍어 남길까를 고민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결과물을 수집하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의 모양, 낯선 거리의 냄새, 발바닥에 닿는 이국적인 흙의 감촉 그 자체를 즐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는 않으셨나요?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밥알의 식감을 온전히 느끼고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존재의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우주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셋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는 이유가 나 자신의 만족보다 남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때문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소유도 존재도 아닙니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삶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존재의 과정은 나만의 속도를 찾는 일입니다. 남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나까지 가쁘게 뛸 필요는 없어요. 나는 천천히 걷고 싶다면 걷고 멈춰 서서 꽃을 보고 싶다면 기꺼이 멈추면 됩니다. 소유는 비교를 낳지만 존재는 고유함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입니다. 누군가의 복사본이 되려 애쓰지 마세요.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에게 더 집중할 때 인생은 비로소 나만의 색깔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넷째,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할 때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경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내면에서 발효되어 지혜가 됩니다. 큰맘 먹고 산 명품 가방은 몇 년 뒤면 유행이 지나 처박히게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본 노을이나 혼자 끙끙대며 배운 새로운 취미의 기억은 평생 우리를 미소 짓게 하죠. 존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수집가가 아니라 탐험가입니다. 새로운 맛을 보고 새로운 길을 걷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며 내 세계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나의 자산이 됩니다. 지갑을 채우는 일보다 마음의 지도를 넓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물건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느꼈던 순간들의 기록일 것입니다. 다섯째,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성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소유의 삶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갈구하죠. 하지만 존재의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변화를 즐기는 것이죠. 나이가 드는 것,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하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존재의 과정 중 일부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변화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굳어버린 돌은 변하지 않지만 생명력이 있는 나무는 매 계절 옷을 갈아입으며 성장하잖아요. 삶의 굴곡을 문제라고 보지 말고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시련도 결국 여러분이라는 큰 강물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지나는 좁은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믿고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면의 고요함이 진정한 부의 척도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밖으로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비싼 장신구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진짜 보석은 내 마음의 고요함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소유에 대한 욕심과 타인에 대한 질투가 가라앉고 나면 그제야 내 안에 맑은 샘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샘물에서 퍼올린 평화가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일곱째, 비우는 연습을 통해 삶의 여백을 확보하세요.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버리지 못한 미련과 후회, 쓸데없는 걱정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백이 없는 도화지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비우지 않은 마음에는 새로운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리적인 물건도 좋고 나를 괴롭히던 부정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하나를 비우면 그만큼의 자유가 생깁니다. 존재의 과정은 무언가를 덧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어 내 안에 숨겨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조각의 과정입니다. 가벼워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나만의 재미를 찾으세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과만을 위해 사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요? 결국 인생은 목적지에 닿는 일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길 위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일할 때도 성과에만 매달리기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운동할 때도 몸무게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 땀 흘리는 순간의 상쾌함에 집중해 보세요. 과정 속에 재미가 있으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설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정성을 다해 보낸 그 시간 자체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자연은 우리에게 존재의 방식을 늘 가르쳐 줍니다. 가끔 삶이 막막할 때는 숲을 찾거나 들꽃을 바라보세요. 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때가 되었기에 온 힘을 다해 피어날 뿐이죠.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보다 더 커지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햇빛과 땅의 영양분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자연에는 소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죠.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무언가가 되려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라 보세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햇살을 포기하지 않는 꽃들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열째, 오늘을 마지막인 듯 하지만 영원할 것처럼 사세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는 삶은 늘 미래에 저당 잡힌 삶입니다. 하지만 존재의 삶은 오늘 이 순간을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동시에 내 영혼이 영원할 것처럼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노을 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소유는 우리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묶어두지만 존재는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존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재의 과정을 즐기는 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나를 증명하기 위해 물건이나 타이틀을 수집하지 마세요. 둘째,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셋째, 결과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각과 경험의 정성을 다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볍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향기는 세상에 남습니다.
부디 그 향기가 소유의 욕심이 아닌 존재의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의 위로와 통찰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